여러분, 연애 전문가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다는 거 아세요? 2030년에는 40%가 될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이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엄청난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제가 연애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여자 없나 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남자들이에요. 회사 갔다가 집 와서 치킨 시켜 먹고 유튜브 보다가 자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연애하고 싶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동안 똑똑한 남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진짜 괜찮은 여자들을 만나고 연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제가 왜 이런 걸 알게 됐냐면 제 주변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자들이 어떻게 매력적인 여성들을 만나는지 그 비밀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진실이 있어요. 바로 장소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회사에는 어떤 여자들이 있나요? 이미 결혼한 여자들이나 나이 어린 여자들 뿐이죠.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어떤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곳이 있어요. 바로 동호회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동호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일단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통 관심사가 있어요.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 동호회를 조사해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독서 동호회, 등산 동호회, 요리 동호회, 영화 동호회, 심지어 와인 동호회까지. 이런 곳들에 정말 매력적인 중년 여성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특히 싱글 모임은 정말 보물창고예요. 제가 실제로 몇 개 가입해서 관찰해 봤는데요. 진짜 괜찮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비혼주의였다가 마음이 바뀐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남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여성분들을 만나서 연애하고 심지어 재혼까지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장소에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20대가 아니에요. 예쁜 몸매의 미인형 얼굴을 가진 여자를 찾고 있다면 그건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겨우 면허 따서 티코 몰 정도인데 벤틀리 타는 여자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자뻑이 심한 남자들이에요. 나 정도 남자 만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혼자인 거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딱 2단계만 낮추면 무조건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본인의 능력과 매력 수치를 높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마티즈 금 여성들 중에서 먼저 경험을 쌓아야 해요. 동호회에 가면 어떤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양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책을 좋아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외모만 보지 않아요. 대화가 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편한 남자를 선호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서 그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독서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모임,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모임,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회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 나가고 말면 절대 안 돼요.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나가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집에서 뒹굴거리지 마세요. 연애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동호회에 있어요. 오늘 당장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동호회를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별을 보려면 밤하늘을 봐야 하고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 있는 곳에 가야 해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여자들이 먼저 연락을 올 거예요. 그런데 잘못 쓰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성격 급한 분들 많으시죠? 마음에 드는 여자 보면 바로 들이대고 싶어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 있나요? 오히려 여자들이 더 멀어지지 않았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급발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남성 중에 정말 답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분은 여자만 보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오징어 같은 외모로 말이에요. 당연히 여자들이 술 마시다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들이 오히려 그분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거든요. 무엇이 그분을 바꿨을까요? 바로 자만추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고 좋아 죽겠어도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임에 나가본 적 있으시죠? 그때 느낌 어땠나요? 누군가 먼저 대기할까봐 조급해지고 한편으로는 고백했다 거절당할까봐 긴장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 티가 나요. 여자들은 그런 걸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진짜 연애 고수들은 달라요. 그런 공기의 흐름을 읽고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어떻게요?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음료를 한 잔 건넨다거나 날씨나 그 모임에 관련된 주제를 가볍게 툭 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은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준 비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도라에몽 가방 전략이에요. 그분은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다녀요. 메모장, 볼펜, 미니 향수, 립밤, 구강청결제, 안경 닦기, 칫솔, 거울까지. 식사 자리에 가면 일회용 가글이나 사탕, 껌 등을 챙겨가서 그녀들에게 슥 다가가서 툭 놓고 와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런 것까지 챙겨 다니네? 하면서 신기해해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여성들이 중년 남자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편안함과 자상함이에요. 얼굴 반반하고 키 큰 놈 따라가서 한 번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남자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꾸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남들은 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로 편안함과 자상함을 보여주고 거기에 약간의 위트와 유머까지 겸비하면 게임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훅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죽겠어도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얼른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얼굴과 뱃살을 확인해 보세요. 정신이 좀 드시나요? 자만추의 핵심은 그녀에게 평안함과 자상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의 모임에서 자주 소통하며 신뢰감을 주는 거고요. 그렇게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모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나가고 밝은 모습을 보이되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거나 심한 농담을 하면 바람둥이나 카사노바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중하지만 위트와 유머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났다면 모임을 통해서 그녀와의 만남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자주 봐야 정이 들거든요. 제 경험상 약 5회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모임의 텀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약 3회 정도는 밟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좋아도 좋은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오히려 궁금해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면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여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애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급하게 뛰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천천히 꾸준히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화 주도권을 잡는 자가 관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99%의 남자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대화를 잘한다고 착각하면서도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자와 대화를 잘 나눈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 참 만만하네 하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정말 답답한 케이스였어요. 여자가 뭘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여자가 관심 없는 주제를 꺼내도 열심히 맞장구 쳐주고 여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온갖 논리와 근거를 대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자들이 그분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요. 심지어 여자들이 그분 비위를 맞추려고 해요.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바로 3가지 금지된 대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기술들은 정말 위험해요. 잘못 쓰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쓰면 여자를 완전히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술은 흘리기예요. 쉽게 말해서 주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여자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거나 아무 영향가가 없다고 느꼈을 때 말을 흘려버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화 기술이에요.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대답을 잘할까 라는 생각만 하느라 여자 주도의 프레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만남 초반에 여자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여행 경험을 잘 부풀리고 멋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만 고민해요. 그런데 연애 고수들은 달라요. 여행이라는 주제는 사실 관계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하루 루틴, 다음 약속 장소 같은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환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대화 자체에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별로 도움도 안 되거나 본인한테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취미 얘기를 꺼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대답을 잘해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주제 전환 없이 여자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의 돌멩이 수집이나 구피 키우기 같은 취미로 너무 성심성의껏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자가 많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냥 편하고 별 생각 없이 꺼낸 주제인데 상대방이 장황하고 무겁게 설명을 하면 본인도 열심히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지고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여유 있어 보이려면 적절한 시기에 주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해요. 새로 만난 여자와 스킨십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술을 먹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서 장소를 옮기는 상황에서 여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이때 연애 초보자들은 여자의 말 하나하나에 다 반박을 하면서 온갖 논리와 근거를 대면서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여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아, 맥주 먹을까 소주 먹을까 2차로 안주는 뭐 먹지 이런 식으로 능글맞게 넘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대화라는 게 친구끼리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갑자기 술 먹자는 얘기가 나와서 술도 먹으러 가고 하잖아요. 원래 대화 자체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첨예한 토론을 펼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허세 자랑하지 않기예요. 100명 중 99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자랑과 허세 섞인 말들을 쏟아내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이에요.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은 요란하게 광고를 하지 않죠. 그 가치가 이미 높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게 좋고 뭐가 좋다는 등의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많은 구매가 일어나요. 반면에 인기가 없는 제품은 어떤가요? 거액의 광고비를 쓰고 체험단도 섭외하고 뭐가 좋고 어디에 좋고 어떤 게 좋고 등 매우 장황하게 설명을 하며 마케팅해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허세도 부리지 않는 남자는 매우 여유 있어 보이고 가치가 높아 보여요.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꼭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많은 남자들과 차별화되고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고 여자들은 그 여유에 끌리게 돼요. 세 번째 기술은 이미지 씌우기예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기술인데 심리학 용어로 라벨링이라고도 해요. 나는 연애할 때의 조강지처 같은 스타일이 참 좋더라. 사랑에 진심인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혹은 연애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는 여자라면 여러분이 한 말이 무의식에 인식되어서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 다른 여자들은 당연히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눈치 보는 경우가 많던데 너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멋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해보세요. 여자는 무의식에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더 많이 지갑을 열려고 할 거예요. 키 작고 못생기고 배까지 나온 50대 남자가 어떻게 젊은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비밀을 공개할 거거든요. 이건 제가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오죠? 예전엔 그나마 봐줄 만했는데 이제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지고 주름은 늘어가는데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남성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도 작고 외모도 그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트에 가면 부킹녀들이 그분 어깨에 기대서 향기를 맡으려고 한대요. 물론 결국엔 얼굴 보고 도망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대부분 얼굴이나 몸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바로 냄새예요. 여성들은 후각에 엄청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잘생겨도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아웃이고 반대로 평범해 보여도 좋은 향기가 나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제가 왜 이런 걸 확신할 수 있냐면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들을 관찰해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남성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외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사실 냄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은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이트에서 계속 스프링 당하고 여자들이 자신을 피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여자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알려준 비밀은 이거예요. 여자들은 향기로운 남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아저씨 같은 촌스러운 향수가 아니라 은은하고 세련된 향기를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나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분에게 알려준 비법을 여러분께도 공개할게요. 먼저 샤워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해요.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씻고 특히 겨드랑이랑 사타구니는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완전히 말려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기를 정말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습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디로션을 발라야 해요. 이것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향이 은은한 걸로 선택해야 해요. 바디로션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샤워 코롱을 뿌려줘요. 이렇게 해야 향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향수예요.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어떤 향수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뿌리느냐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향수를 완전히 잘못 뿌려요. 손목에 뿌리고 비비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비벼버리면 향수의 알갱이가 으깨지면서 향기가 금방 날아가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손목에 살짝 뿌리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 뒤에도 살짝 발라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은은한 향기가 하루 종일 지속돼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이 이런 향기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이트에서 부킹녀들이 그분 자리에 오면 고개를 어깨 쪽으로 돌려서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테이블에서는 땀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분한테서는 꽃 향기가 나니까 신기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첫인상에서 향기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얼굴이라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향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냄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옷도 자주 세탁하고 섬유유연제도 향긋한 걸로 써야 해요. 양치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자주 빨지 못하는 외투나 스웨터는 한번 입고 나면 그냥 걸어놓지 말고 페브리즈라도 뿌려서 베란다에 걸어놔야 해요. 이 모든 게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노력으로 여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요? 외모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향기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이 이런 향기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건 나이트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동호회에서도 어디서든 여자들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말을 해도 더 잘 들어주고 더 관심을 보여줘요. 향기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샤워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바디로션 바르고 향수 뿌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사람들을 만날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향기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마네킹 보고 그대로 사면 된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센스 없어도 멋져 보이는 꼼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패션 무식자들도 단 3만 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패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옷장을 열어보면 10년 전에 산 옷들만 주렁주렁 걸려 있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여자들은 남자의 패션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판단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 정말 심각한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10년 된 청바지에 색바랜 티셔츠, 구멍난 운동화까지 완전 아저씨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네 여자들이 그분을 보면 저 사람 멋있네 하고 쳐다봐요.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바로 제가 알려준 문의 패션 공략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가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옷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즌에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들을 마네킹에 입혀서 디스플레이에 놓는 거예요. 셔츠나 바지도 색의 균형까지 맞춰서 말이에요. 이미 전문가들이 코디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달라고 해서 본인 사이즈에 맞게 사시면 돼요. 이것도 귀찮으면 온라인 패션몰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구경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통째로 구매를 해서 가까운 수선집에 가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돼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도 처음엔 저는 패션 센스가 없어서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마네킹 따라하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여자들이 그분 패션을 보고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매장의 점원이 추천하는 옷을 입어도 좋고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와 머릿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들만 여자들 피부와 머릿결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자들의 피부와 머릿결을 봐요. 특히 중년 남성들은 더욱 그래요. 중년에 혼자서 관리하지 않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거나 피부가 까칠한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만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상담했던 그 남성분은 처음엔 정말 피부가 엉망이었어요. 턱 밑에 여드름도 나 있고 푸석거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에서 윤기가 잘잘 흘러요. 개기름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윤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매일 외출 후 폼 클렌징으로 세안 후 마스크팩을 10분씩 해줬거든요. 그리고 1년 6개월 전쯤 각성을 한 후 술, 담배를 끊고 매일 10분 이상 운동을 해온 결과예요. 여러분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라도 마스크팩 정도는 붙여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피부는 우리 현재의 건강 상태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특히 중년 여성들은 피부 좋은 남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특히 독거 중년들은 야채나 과일을 구매해서 챙겨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과일, 야채는 피부 건강의 필수 영양 공급원이에요. 집에서 먹을 일이 없어도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과일과 야채가 보인다면 먹기 싫어도 일부러라도 챙겨 드세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시든 실내에서 일을 하시든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선크림은 필수품이에요. 귀찮다고 안 바르면 검버섯이 여러분의 얼굴을 덮을 거예요. 실내의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니 실내 근무자들도 꼭 바르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처럼 외모에 자신 없는 남자들은 무조건 발라야 해요. 아끼지 말고 막 바르세요. 선크림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몇 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잘 먹고 관리 잘했지만 유전적인 이유나 남성 호르몬이 강해서 탈모가 심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본인 신체 나이보다 10살에서 20살 더 나이 들어 보일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분 가발을 쓴다거나 염색 또는 스타일에 맞는 모자를 써서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 굳이 여러분의 단점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성들이 화장을 해서 본인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감추듯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은 커버를 해야 다음번 만남까지 이어질 거예요. 첫 만남에는 감출 수 있는 건 조금 감추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향긋한 냄새, 깨끗한 피부, 단정한 패션. 이 정도면 일단 외모는 합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만 부지런 떨고 약간의 비용만 투자하면 누구나 가꿀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시행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연애 전문가인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중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정말 늦어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하지만 더 늦으면 정말 기회가 없어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40대 중반까지는 아직 시간 있어,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다가 50대가 되어서야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더라고요.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고 가장 심각한 건 건강이 나빠진 거였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애는 체력이에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사랑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한 번 나온 배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에 탈모도 생기고 머리 회전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다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걸 아세요? 제가 상담했던 다른 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1년 6개월 전쯤 각성을 한 후 술, 담배를 끊고 매일 10분 이상 운동을 해온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턱 밑에 나있던 여드름과 푸석거리던 피부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술독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매일 치킨에 맥주 조합으로 살면 연애는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하루 10분이면 돼요. 특히 독거 중년들은 영양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야채나 과일을 구매해서 챙겨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피부 건강에 직결돼요. 집에서 먹을 일이 없어도 밖에서 식사할 때 과일과 야채가 보인다면 먹기 싫어도 일부러라도 챙겨 드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건강관리 하나하나가 다 연애와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에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중년이라고 해서 연애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젊을 때는 외모와 열정만으로 했다면 지금은 경험과 여유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도 받아들여야 해요. 20대 미녀를 원하면서 본인은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딱 2단계만 낮추면 무조건 연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 경험을 쌓아가면서 본인의 매력도 높여가는 거예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본인의 능력과 매력 수치를 높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년에 하겠다, 내후년에 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동호회 찾아보고 옷 사러 가세요. 연애의 시작은 만남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진리예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연애하고 싶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여자 있는 곳으로 가세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향수, 피부관리, 스타일을 신경 써서 동호회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자만추를 실천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이에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